네, 여러분 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3페이지 우리 한글 맞히법 44망의 확인 문제 할 차례였죠. 네, 확인 문제 풀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그 책을 다 읽는데 12일이 걸렸다. 자, 12일. 요거는 저 순서가 아니라 수량이죠. 수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띄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자, 12 띄고 1 적은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다만 11월 11일 요거는 이제 그거죠. 저기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순서를 말할 때는 붙여 쓸 수 있다. 띄어 쓰는 게 원칙이고 붙여 쓸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붙여 쓴 앞에 것도 맞고 띄어 쓴 뒤에 것도 맞겠습니다. 앞에 것 뒤에 것 둘 다 맞고요. 뒤에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학년 이것도 순서죠. 순서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 쓴 것, 띄어 쓴 것 둘 다 맞고 뒤에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214번지 요거는 순서이기도 하고 아라비아 숫자이기도 합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순서건, 수요건 다 붙여 쓸 수 있죠. 그래서 붙여 쓴 앞에 것과 띄어 쓴 뒤에 것 둘 다 맞습니다. 앞에 게 허용, 뒤에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 보시면 3개월 3일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개월 3일간 이렇게 할 때 요거는 이제 수량이 되겠네요. 수량이니까 요거는 저기 그 개월 일간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요거는 수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드시 띄어 써줘야겠습니다. 3개월 3일간 띄어 쓴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44항 보시겠습니다. 수사 띄어쓰기. 제44항 수를 적을 때는 만 단위로 띄어쓴다. 예를 보시면 12억 띄고 3,456만 띄고 7,898 이런 식으로 띄어쓰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게 그 수를 세는 단위가 서양하고 그 동양이 다르죠.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는 천 단위로 이렇게 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숫자를 셀 때도 이게 100만이면 이렇게 000 이렇게 000 이런 식으로 천 단위마다 이렇게 쉼표를 찍고 있죠. 이게 서양이 세는 단위고요. 우리가 세는 단위는 동양에서 세는 단위는 1, 10, 100, 1000 다음에 만으로 건너뛰죠. 그 다음에 10만, 100만, 1000만 그 다음에 뭘로 건너뜁니까? 그 다음에 억으로 건너뛰죠. 그래서 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조로 건너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4단위마다 만 단위마다 띄었어요. 그 만 단위마다 저 수를 세는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 단위로 세는 서양과 우리가 저기 만 단위로 세는 것은 이게 지금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우리 혹시 여기 그 100만일 때 공이 6개라고 그랬죠. 1억일 때 공이 몇 개인지 아시겠어요? 1억일 때 우리는 만 단위이기 때문에 1억이면 공이 8개가 되는 거예요. 만이면 공이 4개죠. 1억이면 공이 8개가 되는 거고 그 이상의 조면은 공이 12개가 되는 거고요. 그 이상의 경이면은 공이 16개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저기 세는 단위가 달라서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동양은 만 단위마다 달라지고요. 그리고 저기 그거는 띄어쓰기도 역시 그 동양의 그 전통에 따라서 만 단위마다 이렇게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12억 3,456만 7,898 이런 식으로 만 단위마다 띄어쓰고 있고요.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를 붙여서 12억 3,456만 7,898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역시 만 단위마다 띄어써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해설 보시면 다만 금액을 적을 때 변조 등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뜻에서 붙여 쓰는 게 관례로 되어 있다. 예를 보시면 1금 31만 5,678원정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기 뭐 영수증이나 사용증 이런 거 쓸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만 단위마다 띄었으면은 거기에 아주 저 솜씨 좋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 숫자를 좀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써넣어가지고 빈칸에 막 써넣어가지고 그렇게 변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기꾼들이 변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저 금액을 계산하는 차용증이라든지 이런 것, 영수증 이런 거 할 때는 다 붙여 쓰는 것을 관례로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돈 176만 5천 원이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문 기사에서 몇 억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는 그거는 그냥 만 단위마다 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금전 거래할 때 있죠. 금전 거래할 때는 다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돈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붙여 쓰는 거 아니다. 신문 등에서 그렇게 변조의 위험이 없을 때는 만 단위마다 띄어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우리 저기 이런 금액 서로 이렇게 금액을 계산하고 계상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는 변조를 막기 위해서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12억 3,456만 7,898 이런 식으로
다 붙여 쓰고 있군, 붙여 썼네요. 예, 그런데 이거는 뭐 그 금액 계산하고 이러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만 단위마다 띄어쓴 12억 띄고 3,450면 띄고 7,898 띈 그렇게 쓴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만 단위마다 띄었습니다. 12억 띄고 3,450면 띄고 7,898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금액을 계산할 때는 변조를 막기 위해서 붙여 쓰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1금 31만 5,678원 정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 붙여 쓰는 것 앞에 것을 맞게끔 하였습니다. 만 단위마다 띄었으면 뒤에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6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한글맞춤법 45항 접속, 열거 등의 의존명사 띄어쓰기를 보시겠습니다. 제45항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쓴다.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청군, 대, 백군, 책상, 걸상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열 내지 스물이란 열 내지 스물이라는 것은 열에서 스물이라는 뜻도 있고 열이나 스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청군, 대, 백군, 뭐 1대 50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할 때 그때는 다 앞에 말 뒤에 말 다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때 겸이나 내지나 대 이런 것들은 다 의존명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책상, 걸상 등이 있다. 자, 이거 들하고 앞에 들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의존명사로 쓸 때는 앞에 말 띄어 써야 되고요. 이사장 및 이사들, 요건 앞에 말 뒤에 말 다 띄어 쓰고요. 사과, 배, 귤 등등, 이거 띄어 써야 되고요. 사과, 배, 등속, 그와 같은 종류란 뜻이죠. 이런 거 띄어 쓰는 것이고, 부산, 광주, 등지, 그와 같은 그런 따위의 그런 지역이란 뜻이죠. 이런 거 띄어 쓰는 것입니다. 자, 해설 보시면 국장 겸 과장, 이거는 과장을 겸한 국장이란 뜻이에요. 과장을 겸한 국장. 그래가지고 과장을 겸하다 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요 겸이 동사로 사용이 되는 그런 구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 한문 구조에서는 겸이 뒤에 과장을 목적어로 취하는, 즉 과장을 겸한 이런 식으로 취하는 타동사로 설명되는 것이지만, 국어에서는 뽕도 딸 겸 임도 볼 겸처럼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구조로 사용이 되므로 의존명사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요게 따지고 보면 이제 동사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뭐 뽕도 딸 겸 임도 볼 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그때는 이제 의존명사로 사용이 되는 것이니까 하여간 겸이 의존명사로 보여져 가지고 그렇게 앞에 말 뒤에 말 다 띄어 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피하시오. 열 내지 스물, 이렇게 내지 및 이런 말 쓸 때는 앞에 말 뒤에 말 다 띄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뒤에 게 맞겠습니다. 열 띄고 내지 띄고 스물. 그다음에 책상, 걸상 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책상 띄고 걸상 띄고 등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앞에 등이 앞에 띄어 쓰는 그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맞춤법 46항 보시겠습니다. 단음절 단어 띄어쓰기를 보시겠습니다.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곳, 좀 더 큰 것, 이 말 저 말 한 입 두 입 이런 식으로 연이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뭐 몇 개 이상이라는 뭐 말은 없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렇게 막 계속 이렇게 연속해서 나타나면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 보기가 좀 너무 이렇게 다 딱딱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미용상의 문제로 이렇게 단위별로 붙였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때 그곳은 그 띄고 때 띄고 그 띄고 곧 이런 식으로 써야 맞는 것입니다만 그렇게 쓰면 좀 보기가 흉하니까 미용상의 문제로 그때 그곳 이렇게 각각 두 개씩 붙여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큰 것 이 말 저 말 한 입 두 입 다 마찬가지고요. 3박 4일도 그렇겠죠. 원래 3 띄고 박 띄고 그 다음에 4 띄고 1 띄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만 3박 붙이고 그 다음에 4일 이렇게 붙여서 1박 2일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붙여가지고 쓰는 것 이런 것도 하여간 허용이 됩니다. 붙여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붙여 써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붙여 쓸 수 있다. 띄는 것이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것이 허용이다. 둘 다 맞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보시면 이 허용 규정은 붙여 쓸 수 있는 경우 볼게요. 단음절 어인. 자, 1번 붙여 쓸 수 있는 경우 1번이라고 안 써져 있습니다만 1번이라고 좀 써주세요. 관형사와 명사인 경우 붙여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부사와 부사일 경우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와 같이 자연스럽게 의미적으로 한 덩이를 이룰 수 있는 구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는 뭐 저기 그때 그곳 이런 것 관형사와 명사 붙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부사와 부사 좀도 부사고 더도 부사잖아요. 이런 경우 붙였을 수 있습니다만 자 아래 예를 보시면 훨씬 더 큰 새집 이렇게 얘기할 때 훨씬 더 큰을 붙였군요. 새집을 붙일 수는 있어요. 이거는 관형사와 그 명사니까 이거는 붙였을 수 있습니다만 더 큰 같은 경우는 더는 부사고 큰은 관형사예요. 그래서 부사와 관형사는 붙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큰을 붙이는 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이세 책상 이것도 마찬가지죠. 더 큰을 붙였네요. 이런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세 같은 경우에도 이도 관형사고 세도 관형사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관형사 두 개 연속되는 것 관형사와 관형사도 붙였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더 큰도 안 되고 이세도 안 되는 거예요. 자처럼 한계음절로 된 단어는 무조건 붙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음절어이면서 관형어와 부사인 경우라도 1번 관형어와 관형어 이거는 이제 지금 띄어써야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우 띄어쓰는 경우 1번 물론 1번이라고 안 써져 있습니다만 1번이라고 좀 써주세요. 1번 관형어와 관형어 못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부사와 관형어 이 경우도 못 붙였어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띄었으며 그 다음에 3번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에도 부사와 부사 같은 경우는 아까나 붙였을 수 있었죠. 예, 그런데 이 경우도 다 붙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보시면 더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 더 못은 못 붙였어요. 예, 그 다음에 꾀안온다 꾀안 못 붙였습니다. 꾀도 부사고 안도 부사지만 못 붙였습니다. 늘더 먹는다 늘도 부사고 더도 부사입니다만 못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와 같이 또 3번 예, 못 붙였는 경우 3번입니다. 의미적 유형이 다른 단어 끼리는 붙였을 수 없습니다. 의미적 유형이 같은 것이어야지 의미적 유형이 다를 때는 못 붙여 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더 못 간다, 꾀안온다, 늘더 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여기 이제 더 못 같은 경우에는 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못 같은 경우에는 그걸 나타내는 것이니까 부정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의미적 유형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의미적 유형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띄어써야 되는 거고요. 꾀안도 마찬가지죠. 예, 꾀는 이제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안은 부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의미적 유형이 다르니까 띄어써야 되는 거고요. 늘더 먹는다. 예, 늘은 이제 시간의 그 지속을 나타내는 것이고 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비교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비교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의미적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써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적 유형이 같은 것만 붙였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더 같은 경우에는 붙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도 그것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더도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적 유형이 같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붙였을 수 있지만 의미적 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띄었어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고피하시오. 자, 한 개 이렇게 얘기할 때 요거 이제 두 글자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요런 경우는 이제 반드시 띄어써 줘야겠습니다.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네 것, 네 것, 이런 거는 이제 좀 여러 개가 연속이 됐군요. 그래서 이 여러 개가 연속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관형사와 명사 붙였을 수 있습니다. 네 것, 네 것 이렇게 붙였은 앞에 것도 맞고요. 네 것, 네 것 이렇게 띄어쓴 이것도 맞죠. 그래서 그 뒤에 게 원칙이죠. 그래서 어쨌든 앞에 거 허용, 뒤에 거 원칙인데 둘 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큰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좀 더 같은 경우가 이제 붙였을 수 있는 경우죠. 부사와 부사인데 하여간 둘 다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의미적 유형이 같은 것이니까 붙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이렇게 앞에 것 맞고요. 그다음에 좀 더 큰 다 띄어쓴 뒤에 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보시면 이세 책상 이렇게 관형어와 관형어 못 붙였었죠. 그러니까 관형사 관형어 못 붙였으니까 띄었어야 되는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더 큰 책상 이런 식으로 부사와 관형어, 관형사 못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띄어쓴 더 큰 책상 띄어쓴 거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더 못 간다 이렇게 부사와 부사가 연속이 되는 경우라도 의미적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즉 더는 정도고 못은 부정이기 때문에 의미적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띄어써 줘야겠습니다. 더 못 간다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6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제3절 보조용언을 볼게요. 한글맞춤법 47항 보조용언 띄어쓰기 제47항 보조용언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한다. 자, 그래서 띄어쓰는 게 원칙이고 붙여쓰는 게 허용인데 이제 보조 용언이 뭐냐 이제 요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 보조 용언이라는 게 용언이라는 것을 동사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보조 동사가 되겠네요. 거기에 보자를 빼보세요. 그럼 뭐가 됩니까?
조동사가 되겠네요. 즉 조동사가 보조용언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의 보조용언은 이렇게 그 지금 불이 꺼져간다, 어가다 이런 식으로 앞에 그 연결어미 어 같은 것, 연결어미와 그 다음에 뒤에 가다와 같은 동사로 그렇게 그런 것의 연속으로 보통 보조동사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 뭐 영어의 이제 must 같은 경우에는 뭐 어야 하다, 어야와 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 뜻을 나타내죠. 뭐 저기 try to 같은 건 어보다 뭐 이런 식으로 띄고 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의 이제 보조동사는 앞에 연결 어미와 뒤에 있는 동사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과연 그거를 붙였어야 되냐 띄웠어야 되느냐 요 문제가 바로 47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불이 꺼져간다, 이 꺼져가다 이게 어가다가 무슨 뜻인가요? 요거는 B 플러스 ing 즉 진행의 뜻이 되겠군요. 그래서 그 꺼져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요거 이렇게 띄어쓰는 게 원칙이고요. 불이 꺼져간다 붙여썼네요. 이런 것도 허용합니다. 그래서 띄어쓰는 것 붙여쓰는 것 둘 다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안에다 요거는 이제 그 have 플러스 pp네요. 완료의 뜻입니다. 완료. 그래가지고 안에다라는 것 띄어쓰는 것 되고요. 띄어쓰는 게 원칙이고 이렇게 붙여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막아내다. 그 다음에 어머니를 도와드리다. 아들이다 같은 경우에도 이거 띄어쓰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띄어쓰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를 도와드리다. 이렇게 아들이다. 붙여쓰는 거 허용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다 같은 경우는 시혜의 뜻이네요. 시혜, 혜택을 주는 것. 그래서 시혜의 뜻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어버리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단행, 화끈하게 해버리는 것. 단행한다. 뭐 그렇게 굳이 재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해버리는 이런 걸 단행이라고 얘기하는데 단행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버리다, 띄어쓰는 것 원칙이고요. 붙여쓰는 것 맞고요.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 비가 올 듯하다, 을 듯하다네요. 이거 띄어쓰는 것 허용하고요. 맞고요. 그 다음에 비가 올 듯하다, 붙여쓰는 것 괜찮고요. 그래서 을듯하다라는 것은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일은 할만하다, 을만하다, 이거는 가치를 나타내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띄어쓰는 게 원칙이고, 그 일은 할만하다, 이렇게 붙여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일이 될 법하다, 을법하다, 이것도 추측이군요. 추측인데, 띄어쓰는 것 맞고, 그 다음에 일이 될 법하다, 일법하다, 요거 붙여쓰는 것 허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비가 올성 쉽다, 이것도 추측이네요. 일성 쉽다, 띄어쓰는 거 가능하고요. 띄어쓰는 거 맞고요. 원칙이고. 그 다음에 비가 올성 쉽다, 허용으로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는 척하다, 이렇게 은척하다, 이거는 가장이군요. 가장하다, 아닌데 그런 척 하는 것, 가장하는 그런 뜻인데 요거 띄는 거 맞고요. 띄는 거 원칙이고, 그 다음에 아는 척하다, 붙여쓰는 것 허용으로서 이것도 맞습니다. 자, 아래에서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보조용어는 보조용어이라고 다 붙여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하지 않다, 지 않다도 지와 않다로 그렇게 지 아니하다로 그렇게 연속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 아니다는 못 붙여요. 그리고 뭐뭐 하고 싶다, 고 싶다 이런 것도 못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붙여 쓸 수 있는 보조용어는 1번 아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용어만 붙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조용어라고 붙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게 앞에 있는 요런 것만 앞에 있는, 그러니까 어야 하다 이것도 못 붙여 쓰는 거예요. 만 붙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연결어미만 붙였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의존명사에 하다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용어. 그래서 뭐 아까는 법하다, 법하다, 듯하다, 만하다 이런 것들만 붙였을 수 있고, 싶다가 붙어서 된 것, 그러니까 성쉽다, 을성쉽다, 성쉽다 이런 것들만 붙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다, 고 싶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게 붙어가지고 된 합성동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의존명사, 그러니까 성쉽다 같이 의존명사에 싶다가 붙어서 된 것이 아니니까 고쉽다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쉽다 같은 경우는 성쉽다는 원래 하나의 그 단어고요. 그 성쉽다 앞에 있는 것과 붙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어 뒤에 서가 줄어진 형식에서는 뒤에 단어가 보조용어이 아니므로 붙여 쓰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서가 붙는 것은 비록 이제 어가 앞에 온다 하더라도 서가 붙으면 그거는 이제 합성동사 보조용어이 아니에요. 보조용어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뭐 꺼져가다, 어가다가 가다 고의 뜻을 가지고 있나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야 하다. 그 하다가 무슨 그 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뜻은 다 어휘적인 뜻은 다 죽어버렸고 그냥 관용적으로 그렇게 어가 다 진행, 어야 하다 이런 식으로 저 의무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이 뜻이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철수가 저기 그 걸어가다, 예, 걸어가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걸어서 가다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는 뒤에 가다가 어휘적인 뜻이 있어요. 걸어가지고 실제로 가는 거죠. 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서가 붙을 수 있다면 반드시 붙였을 수 없습니다. 예, 이거는 반드시 띄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어가다 뒤에 저 동사가 어휘적인 뜻이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어가 앞에 그 어와 뒤에 있는 동사를 보조용언을 붙였을 수가 있는 것이지, 예, 그런 그 뒤에 있는 저 동사가 어휘적인 뜻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반드시 띄었어야 됩니다. 어휘적인 뜻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앞에 어에다 서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 붙을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어휘적인 뜻이니까 반드시 띄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답안 보시면, 이제 반드시 그 띄는 경우 이제 보도록 할게요. 1번, 앞말에 조사가 붙는 경우. 그 다음에 2번, 물론 1번, 2번 안 써져 있습니다만 좀 붙여주세요. 2번,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 그리고 3번,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용어는 띄어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반드시 띄었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보시면 잘도 노라만 나는구나. 노라 나다죠. 노라 나다인데, 요게 노라에 아예 많이 결합했군요. 이런 식으로 앞말에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 반드시 띄어 써줘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노라만 나다가 붙였을 수 없어요. 노라만 띄고 나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겁니다. 책을 읽어도 보고 이것도 읽어보다죠. 어보다잖아요. 어보다인데 이렇게 도가 결합했군요. 읽어에 도가 결합하는 경우 앞말에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띄어 써줘야 됩니다. 읽어도 띄고 보고. 그 다음에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2번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군요. 예, 그러니까 덤벼들다 이거는 덤비다와 들다가 결합을 한 거군요. 요게 두 개가 이제 덤비다와 들다가 결합한 합성 동사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붙여 써버리면 뒤에 있는 저 보조용까지 붙여 써버리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너무 길어지니까 이럴 때는 이제 띄어 쓰는 것을 띄어 쓰는 것만 맞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용상의 문제로 하여간 아까는 붙여 쓰는 것도 저 미용상 너무 이렇게 다 띄었으면 보기가 싫으니까 미용상의 문제로 붙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붙였을 수 있는 건데, 예, 이런 경우 이렇게 또 붙여가지고 너무 길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또 이제 미용을 해치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는 또 붙였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반드시 또 띄었어야 되는 이런 경우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예외예요. 좀 힘든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띄어 쓰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붙여 쓰는 게 있고요. 그게 이제 예외죠. 예,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띄었어야 되는 경우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1번, 2번, 3번 다루는 게 예외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이런 경우도 뜨다와 내리다와 가다가 무려 3개가 합쳐진 그런 합성동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앞말하고 뒷말 어버리다 띄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3번 이제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보시면 그가 올 듯도 하다. 을듯하다죠. 을듯하다. 그런데 듯하다의 뒤에 이제 조사가 이제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올 듯도 하다. 듯하다의 도가 파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듯도 하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앞에 말 뒤에 말 둘 다 띄었습니다. 올 띄고 듯도 띄고 하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잘난 체를 하다 이런 경우도 은체하다죠. 가장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체하다에 이게 르이 파고 들었군요. 조사가. 이런 경우에도 앞에 말 뒤에 말 다 띄었어야 됩니다. 잘난 띄고 체를 띄고 하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보시면 의조명사 뒤에 조사가 붙거나 앞단어가 합성동사인 경우에는 보조용언을 붙여 쓰지 않는다. 본요건이 합성동사인 경우에는 덤벼들어 보아라 떠내려가 버렸다처럼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띄어 쓰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값을 물어만 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물어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앞에 조사가 결합한 경우군요. 예, 그런 경우에는 띄었어야겠죠. 물어만 보고 붙여 쓰는 경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밀어내 버렸다. 이것도 밀어내다, 밀다와 내다. 예, 요게
합성 동사군요. 이런 경우에도 붙였을 수 없습니다. 밀어내 띄고 버렸다 이렇게 써야 되고, 잡아매두다 이것도 잡다와 매다가 결합한 그 합성 동사네요. 이런 경우에도 띄었어야겠습니다. 잡아매 띄고 둔다. 그 다음에 매달아 놓는다 이거 매다와 달다가 그 결합한 합성 동사네요. 이런 경우 띄었어야 됩니다. 매달아 띄고 놓는다. 그 다음에 집어넣어 둔다 집다와 넣다가 그 합성된 합성 동사입니다. 띄었어야 됩니다. 집어넣어 띄고 둔다. 그 다음에 아는 체를 한다. 뒤에 체하다 있죠? 여기에 르이라는 조사가 이제 결합을 했네요. 파고들었네요. 그래서 이런 말은 앞뒷말 다 띄었어야겠습니다. 아는 띄고 체를 띄고 하다. 이런 식으로. 비가 올 듯도 하다. 이거 듯하다. 이것도 이제 의존명사 동사죠? 예, 듯하다의 조사가 이제 파고든 것이네요. 그러니까 앞뒷말 띄어줘야겠습니다. 비가 띄고 그러니까 올 띄고 듯도 띄고 하다. 믿을 만은 하다, 만하다의 은이 결합했군요. 은이 파고들었네요. 그래서 앞뒷말 띄었습니다. 믿을 띄고 만은 띄고 하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보시면요. 그러나 단음절로 된 어휘 형태소가 결합한 합성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용어는 붙였을 수도 있다. 자, 아까 전에 합성동사면 다 붙였을 수 있다고 다 띄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합성동사라도 만약에 한 글자 한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그렇게 두 글자인 그런 합성동사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붙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거는 보조용어는 띄어 쓰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그걸 하는 게 그런데 붙였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이제 예외 첫 번째였고요. 그런데 합성동사인 경우에는 또 반드시 띄어 써줘야 된다. 예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합성동사라도 한 글자씩 한 글자가 합쳐져가지고 두 글자로 된 것은 또 붙였을 수 있다라는 예외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외 이렇게 얘기하는 매우 좀 어려운 참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나가버렸다. 나다와 가다가 합쳐졌는데 두 글자밖에 안 돼요. 이런 경우는 뒤에 거하고 연결해도 다섯 글자밖에 안 되니까 붙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나 보인다. 이것도 빛과 나. 두 글자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물론 띄어 쓰는 게 원칙이죠. 근데 붙여 쓰는 거 허용된다는 겁니다. 빛나 보이다. 그 다음에 손대보다라는 것, 손대 두 글자. 그러니까 보다와 연결해가지고 이어가지고 손대보다 이런 거 붙여 쓰는 것 됩니다. 잠매주다 이런 것도 잠매 요거 주다 뒤에 있는 거 붙여서 가지고 붙여 쓰는 거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합성동사 두 글자니까요. 자,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이제 보조용언이 거듭되는 경우는 앞에 보조용만을 붙였을 수 있다. 이렇게 보조용언이 두 개가 연속이 될 때가 있어요. 두 개 이상 연속이 될 때는 뭐만 붙였을 수 있다? 앞에 것만 붙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 둘만하다를 보면 기억해 둘만하다가 기억해둘 그러니까 해두다, 아두다, 보유의 뜻을 가진 그런 보조 동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을만하다가 결합을 했군요. 을만하다, 가치의 뜻을 가진 보조 용언이 두 개가 연속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다 띄어 쓰는 게 원칙이고요. 앞에 것만 붙여 쓰는 것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둘, 띄고 만하다. 이렇게 앞에 것만 붙이는 것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볼만하다. 이것도 어보다와 시행의 뜻을 가진 어보다와 그 다음에 을만하다, 가치의 뜻을 가진 을만하다가 연속이 되었군요. 이런 경우에는 앞에 것만 붙였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 띄어쓰는 앞에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앞에 것만 연결을 시킨 띄어쓰지 않은 앞에 걸 붙였쓴 것이 바로 허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되어가는 듯하다 이것도 어가다와 그 다음에 은듯하다가 이렇게 연속이 되었군요. 그래서 되어가다, 이제 어가다, 진행, 그 다음에 은듯하다, 추측.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띄어 쓰는 것 원칙이고요. 되어가는 듯하다 이렇게 앞에 말 붙여 쓰는 것 허용하는 것입니다. 자, 아래 참고 보시면 버리다는 단행, 은차하다, 은척하다는 가장, 아놓다, 아두다는 보유, 을만하다는 가치, 어보다는 시행, 을뜻하다, 을법하다는 추측, 안하다, 안하다는 완료를 가리킨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조용언들 다 뜻이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자, 확인 문제 풀려고 했더니 시간이 다 됐네요. 확인 문제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이제 풀면서 전주의 것을, 이번 주의 것을 다시 기억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시작했는데, 잘 수업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 전반기와 같이 이렇게 수업 진행이 잘 되게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